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사 다 늦은 시간에 하셔가지고, 늦은 시간에 이제 졸릴 시간이긴 한데요.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역시 취득세 쪽으로는 역시 세무사님들이 관심이 없으시구나.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사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그 취득세 실무자들, 현직에 계시는 이제 실무자들도 강의를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거의 하는데,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한 200명, 300명씩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촐하게 강의를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예, 일단 하여간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일단 주어진 강의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득세 감면 실무입니다. 아까 이제 오전 시간에 신고 실무에 대해서 했는데요. 일단 감면 실무는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이제 감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감면, 취득세 감면이랑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 취득세 감면. 일단 재개발조합 취득세 감면이 오늘 아마 감면 실무에서 일단 주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취득세는 지금 지방세법 20조 1항이죠. 20조 1항에 우리가 이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가 이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납부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그죠? 아시겠지만 다 등기 때문에 등기를 위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신고행위는 대부분이 등기니까 법무사에 의해서 신고가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사실은 이 취득신고에서 관여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취득신고에서 관여하는 것들은 보면 이제 건축물 쪽에서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건축물 신축. 특히 이제 법인들이 건축물 신축하면은 세무사님들이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쪽도 가끔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거 외에는 사실상 이제 법무사에 의해서 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좀 특이한 규정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20조 2항하고 3항인데 2항에서는 이제 취득한 후에 중과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는 규정인데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 이제 납세자들이 이거를 인지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세무사님들도 거의 관여하지 않고요. 결국 이런 거죠. 만약에 대도시중과 같은 경우죠. 이게 대도시중과인데요. 그죠? 우리가 원래 이제 대도시중과는 이제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이제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대도시 취득세 하게 되면 중과를 하게 되는데 이제 대도시 외 법인이 그죠? 대도시 외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죠? 취득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대도시의 법인이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는 중과가 안 돼요. 일반 세율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 세율로. 그죠? 일반 세율로 신고를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사유가 발생된다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이 대도시 내로, 그죠? 대도시 내로 전입되거나, 그죠? 아니,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했다거나, 그럼 이 지점 설치일, 전입일, 요때가 이제 사유 발생이 되거든요. 사유 발생. 사유 발생이 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중과세로 신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중과세가 지금 취득세 옛날 6%고 등록세 기준으로 또 6%가 있고 최대 12%까지 중과가 되는데 어쨌든 이 중과세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고납부를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사실은 앞으로도 이 분야 쪽에서도 지금 우리 세무사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중과세 부분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감면 후, 오늘 강의 내용 중에 하나죠. 감면 후에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죠. 감면 후에 추징 대상.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다시 신고납부한다. 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규정이 어떻게 보면요. 취득세라는 게, 그죠? 취득을 하면서, 그죠? 취득의 시기가 우리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가 지방세 기본법에 취득의 시기,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하게 되는데, 그죠? 납세의무 성립이죠.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 게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잔금 납부일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취득의 시기를 이렇게 납세의무 성립이 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원래는 이제
학설당의 다툼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감면을 그죠? 취득세를 납부할 게 있는데 예, 감면을 통해서 예, 납부 의무를 유예한다. 예, 그죠? 유예했다가 사유가 발생하면은 예, 그러면 감면된 세액을 납부한다. 뭐 추징한다는 개념이겠죠, 결국. 예, 예. 이런 개념이 원래 들어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요거는 이런 개념이 사실 지금 현재 국세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국세에서는 지금 그 조세특례지원법에서 감면을 해주지만 결과적으로 뭐 신고납부, 새롭게 신고납부하라는 규정들은 없어요. 그냥 추징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사실상 감면했다가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된 세액을 다시 납부한다는 개념, 일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세납세의무가 성립됐지만 감면을 통해서 납부 의무가 소멸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멸됐다고. 출세납세의무가 소멸됐다고 얘기해서 사유가 발생하면은 다시 새로운 납세 의무가 생긴다. 새로운 납세 의무. 그래서 20조 3항의 규정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취득세 쪽은 이쪽이 가깝지 않느냐라는 게 좀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었지만 감면을 통해서 소멸시키고 다시 추징사유가 발생되면서 새로운 신고납부가 발생돼서 납부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그죠? 결국 이런 규정 때문에 취득세에서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신고로 해서 가산세가 20%가 붙게 되죠. 우리가 그 국세 같은 경우는 조특법에서 감면해주고 나서 추징할 때 과소신고 가산세를 아마 10%그 개념으로 가실 겁니다. 개념적으로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법무사가 신고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면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법 특히 취득세는 감면 신청에 의해서 감면이 돼요. 대부분이 물론 이제 감면 요건이 있어서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감면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감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감면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목적만 가지면은 목적만 있으면 감면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에 의해서 감면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의무사항이라 하죠. 이런 직접 사용, 1년 내 직접 사용, 뭐 3년 내 직접 사용, 그 다음에 2년 내 매각증여 다른 용도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 의무사항들을 과세권자가 안내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이. 근데 이제 물론 이 안내한다는 자체가 대부분이 법무사가 신고를 하다 보니까 납세자한테까지 전달되는 경우가 좀 실질적으로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사유가 굳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60일 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과세권자들이 그죠? 과세권자들이 그 안내를 해줘요. 친절하게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는데 안 보내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결국 이게 사실 이게 때문에 좀 뭐 다투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납세자들한테 어떤 원망을 듣는 거죠. 어느 시에 갔더니 이거 추징사유가 발생됐다고 취득세 신고하라고 다 안내를 했는데 너희 식으로는 왜 안내 안 해줘갖고 내가 가산세 20%에다가 납부지연 뭐 10에서 20%밖에 붙잖아요. 한 3, 40%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담됐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어쨌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여기도 신고납부고 여기도 신고납부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산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과세권자들이 안내문을 좀 보내는 시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납부 하라고요. 그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같이 그죠? 선감면 우리가 이제 선감면 후 사후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감면 후 사후관리. 그래서 선감면이라고 해서 감면 신청을 받아요. 감면 목적. 그래서 사실 가장 그 취득세 감면을 해줄 때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사실 이겁니다. 감면 목적 사용 확인서. 내가 취득 목적이 감면 목적으로 쓰겠다. 그죠? 노인복지시설 사용하겠다고 쓰는 거. 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하겠다. 종교단체 목적으로 쓰겠다. 뭐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이런 감면 목적 사용 확인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면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감면 요건 필요한 것들이 이제 자격농민 감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자격농민 감면은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농업경영체가 있어야 돼요. 농업경영체. 2년 이상 2년 이상 자격농민만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된 게 2년 이상이 돼야지만 감면 요건이 충족이 돼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30kg죠?
거주지가 30km 이내에 거주를 해야 돼요. 이제 2021년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마 20km 이내였는데 지금 이제 30km로 바뀌었죠. 곡수에 따라서 이제 바뀌었는데 어쨌든 감면 요건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목적 사업만 있으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안 쓴다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솔직한 얘기로 이제 내가 이제 쓸 목적은 없었지만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는. 사용 목적 확인서라는 건 어차피 그죠? A4 용지에다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확인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감면을 해주고 나서 이제 결국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이 사후 관리가 지금 과거에는 이 사후 관리 업무를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은 이게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중요하게 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결국 사후 관리라는 게 3개월, 1년,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조문별로 다 기간이 있어요. 네? 이 3개월은 아까 이제 그 생애 최초 감면에서 나왔지만 3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뭐 규정이 있고 뭐 1년 내 직접 사용, 2년 내 매각 증여하면 안 되고 3년 내 직접 사용, 5년 내 수익 사업에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개별 조문별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일반적 경과 규정에 의해서 추징 조항이 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 직접 사용이냐, 이 매각 증여 다른 용도 사용이냐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건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사례를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감면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 그냥 일반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감면으로 경정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이거를 경정 청구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감면 목적에 내가 사용할 의도가 없었어요. 의도가 없어가지고 일반 신고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걸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을 하면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로. 그래서 경정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감면 목적은 있었어요. 처음부터 노인복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감면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감면 가능 여부를 몰라서 일반 신고를 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취득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거를 했는지를 노인복지소로 쓸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뭐 실질적으로 경정을 인용하는 식은 자치단체도 있고 뭐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그 사실관계는 결국은 이제 다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실무 한번 할 때 어떤 이제 비슷한 건이 이런 게 있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상가를 3개 호수를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락. 근데 경락을 받고 나서 이제 일반 신고를 했어요. 일반으로 취득세를 4.6% 그죠? 4.6% 취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취득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그 노인복지 사업을 하겠다고 노인복지 설치 등록을 하고 노인복지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 6개월 지나서. 근데 뭐 상가니까 바로 뭐 노인복지소 설치 허가 받고 나서 바로 사용하면 끝이거든요. 그 사용한 다음에 이제 경정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경정 청구.